안녕하세요, 와오입니다. 이 채널은 평소 태국 파타야 부동산과 투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주제는 바로 여유 작은 별, 누구한테도 묶이지 않고 사는 제가 생각하는 현대의 자산 방어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자산은 해외 부동산, 가상자산, 포켓몬 카드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현금은 따로 챙겨두고요. 비중은 부동산 4, 가상자산 4, 포켓몬 카드 2. 이게 제 기본 스탠스입니다. 첫 번째는 가상자산. 저는 비트코인을 말하는데요. 그 전에 현금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20대, 30대, 40대가 현금 2, 3억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죠. 2024년 기준으로 한국 평균 가계자산이 약 5억 4천만 원, 순자산 평균이 약 2억 5천만 원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현금 2억에서 3억 정도면 생활 방어 자금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현금은 꼭 캐시로 들고 있어야 돼요. 멘탈도 지켜주고 시장이 급락할 때는 가장 강력한 대기 자금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배당 주는 자금력이 약할수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는 자금은 어떻게 굴리냐? 저는 부동산 4, 비트코인 4, 포켓몬 카드 2로 운용합니다. 보통 주식, 특히 고배당주 많이들 생각하시죠? 저는 이런 데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배당보다 캐피털 게인, 즉 가격 상승을 노리는 타입입니다. 배당은 기본 신경도 안 쓰고요. 값 상승을 중시합니다. 왜냐면 10몇 년에 한 번 오는 쇼크장이나 코로나 이럴 때 배당으로 손실을 메울 보장이 어디에도 없거든요. 게다가 투자 가능한 돈이 제한적인 직장인이나 은퇴하신 분들이 고배당이라고 해봐야 외서 6% 정도죠? 복리로 굴려도 14년은 돼야 2배가 됩니다. 그 돈을 20년 가까이 묶어두는 동안 매수가가 밑으로 주가가 계속 빠지면 배당으로 못 메웁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주는 안 합니다. 제 친구 중엔 안정적이라며 계속 코카콜라 같은 고배당주를 사는 친구도 있는데 솔직히 리턴 거의 없습니다. 수십 년 배당을 받아도 원금에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져요. 물론 종목 선정 얘기하면 그만일 수도 있고 투자 스타일 따라 다를 수도 있죠. 자산이 수십억인 부자라면 배당 관련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일반 직장인은 투자금이 제한적이잖아요. 그 제한된 돈을 이렇게 저수익, 하이리스크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해 제가 직장인이라면 연 10% 배당도 적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 제한된 분일수록 배당 전략은 비추천입니다. 그럼 제가 추천하는 캐피털 중심 투자는 어떠냐? 제 지난 5년 수익률이 700% 정도 됩니다. 추가 입금은 전혀 없었고요. 금액 얘기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대략 중고해제차 몇 대 살 정도는 됩니다. 원칙은 하나, 오르는 것에 투자한다. 그게 전부예요. 차트가 있고 유동성이 있으면 부동산, 비트코인, 포켓몬 카드 뭐든 지금까지는 망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그냥 유행 타는 것에 올라탄다. 그뿐이에요. 왜냐?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신탁 펀드처럼 남에게 맡겨서 운용 이익을 받는 스타일은 저는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연령대 별로 보죠. 예를 들어 30, 40, 50대. 세부 평균 연봉이나 평균 저축액은 생략하지만 젊을수록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젊을수록 비트코인 비중을 더 높여라. 특히 직장인이라면 더더욱. 다음은 포켓몬 카드. 가상자산 주식의 시세 읽는 힘만 있으면 포켓몬 카드로도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에만 약 2천만 원 이익을 냈고 아직 홀드 중이에요. 포켓몬 카드만 해도 놀랄 만큼의 금액 정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의 메인 콘텐츠인 해외 부동산. 저는 파타야를 메인으로 다룹니다. 한국은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지만 해외 부동산은 기본 일시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분할도 가능은 하지만 액수가 커서 마음가짐은 일시불로. 실제로 정말 일시불인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유자금 운용 관점에서 말하자면 3억에서 10억 정도 들고 있다면 부동산 투자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실제로 제 고객들을 보면 올려서 팔아야지보다 가격은 크게 신경 안 쓴다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고른 물건이 신기하게도 실제로 오른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왜 1순위 비트코인, 2순위 포켓몬 카드, 3순위 부동산인가? 먼저 비트코인이 최우선인 이유.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앞으로 퍼포먼스가 가장 좋고 가치 저장이 기대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물가가 올랐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올랐죠. 근데 제 시각은 반대예요. 법정화폐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부 비싸 보이는 거라고 봅니다.
달러든 원화든 같습니다. 왜 통화 가치가 떨어지느냐? 그건 계속 발행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히 발행되면 발행된 만큼 가치는 떨어진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물건 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 그럼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발행 상한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 2100만 개 중에서도 장기 분실분, 사토시 나카모토 보유분, ETF로 정부 기업의 스톡 등을 빼면 실제 시장에서 서로 쟁탈하는 물량은 대략 1300만 개 전후. 이 약 1300만 개라는 한정된 통화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제 감각적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인구가 약 5천만 명,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 1300만 개라고 하면 그럼 단순 계산으로 한국에선 1비트코인이 약 4명의 한 개꼴의 희소성이 됩니다. 이건 한국만 놓고 본 겁니다. 그럼 세계는? 세계 인구 약 81억 명. 즉 전 세계에선 623명 중 1명만 1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 희소성 느껴지시죠? 실제로는 복수의 보유자가 많으니 수천 명 중 1명이 1비트코인을 가지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수량이 적은 것에 법정화폐 희석이 곱해지는 구조가 가장 강하다고 봅니다. 이 이미지를 보세요. 2020년 8월부터의 자산, S&P, 나스닥 금은 비교입니다. 그중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건 현 시점 비트코인입니다. 완전 압도적이죠? 그럼 왜 그렇게 오르냐? 진짜 오르냐? 사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본입니다. 주식 좋아하시는 분은 이미 아실 텐데 모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스트래티지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1년 이내에 2100만 불이 됩니다. 원화로 약 300억 원 전후. 앞으로 21년에 300억 전후 간다는 얘기죠? 저는 그걸 보고 갈 수도 있겠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보여드린 그 표가 전제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어서 말한 게 이겁니다. 2024년에 비트코인, 금, 아트, 에쿼티, 부동산, 세계 각 자산군의 시가총액 표입니다. 2024년 시점이라 지금은 조금 더 올랐을 수 있지만 시장에 비트코인으로 유입된 돈, 즉 시총 비중은 전 세계 합계의 0.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국가도 기업도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래서 2045년쯤엔 이런 비율이 된다고 보여줍니다. 이 표는 스트래티지사 사장 마이클 세일러가 낸 건데 20년 후 2045년엔 세계의 각 금융상품 시총이 4배가 된다고 합니다. 토털을 보시면 약 4배 900, 4천 트릴리언. 저는 개인적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켓 관점에서 보면 2045년 비트코인 비중이 7%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즉 향후 20년간 약 6.9%가 유입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 그림을 보시죠. 흰색 선은 비트코인 가격, 빨간 선은 세계 법정 통화 공급량입니다. 달러, 유로, 위안, 원, 엔 등 여러 통화의 발행량 추이를 빨간 선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 M2가 상승할 때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선 유명한 얘기인데 M2와 비트코인 가격은 상관성이 있어요. 그 전제를 두고 잘 보시면 빨간 선은 계속 증가하죠. 앞으로도 늘어날 겁니다. 이 표를 바탕으로 아까 이미지에 있던 토털 900, 이 4천이 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미지입니다. 이건 마이클 세일러가 2045년에 어떤 비율이 될지를 예상한 그림이에요. 현재 수치에선 비트코인이 0.1%에 불과하지만 2045년에는 이 정도 점유율을 차지할 거라고 하죠. 그리고 그 점유율을 달성했을 때의 가격이 바로 앞에서 말한 2100만 불 300억입니다. 1비트코인 은 300억.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가격 아직 싸 보이죠? 저는 2100만 불을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제가 비트코인을 1순위로 두는 첫 번째 이유예요. 다음은 포켓몬 카드입니다. 지금 포켓몬 30주년 이슈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포켓몬 카드만 놀랄 정도로 보유 중입니다. 먼저 누적 생산 매수가 어느 정도냐? 750억 장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현재 시점 포켓몬 카드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냐? 대략이지만 약 100억 달러라고 하죠. 원화로 약 140조 원 정도입니다. 자, 이걸 들으시고 어떠세요? 아까 비트코인 시총이 2024년에 약 1400조였죠? 포켓몬 카드는 140조 원. 즉, 비트코인 대비 10분의 1 시총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합계로요, 이미 비트코인과 포켓몬 카드 간 시총 격차가 이 정도입니다.
요즘 크립토에선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주식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상에서 거래하는 거죠. 이게 유행입니다. 그리고 크립토와 포켓몬 카드의 궁합 아주 좋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포켓몬 카드는 예전부터 계속 열기가 있었다고 보실 텐데요. 아마 처음 듣는다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2년 전 코로나 시기와 비교하면 아직 전성기는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카드 최고가는 경신했을지 몰라도 평균 가격, 그때 엄청 비쌌던 카드들은 원래 가격까지 회복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핫해 보이는데도 사실은 전성기 전, 즉 진입기라고 봅니다. 아마 내년 이후면 늦을 수도 있어요. 손대실 거면 지금부터도 좋다고 봅니다. 아직 가상자산 투자자, 시계 컬렉터, 주식층, 슈퍼카 컬렉터 같은 큰 자금층이 본격 유입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포켓몬 카드는 이른바 오타쿠와 아이들 취향품에서 금융자산 금융상품으로 격상되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는 건 앞으로 5년입니다. 물론 그때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크립토 이상의 퍼포먼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켓몬 카드를 추가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동산 파타야로 얘기해보죠. 예전에 유튜브 댓글에서 두바이가 더 좋다, 태국은 안 오른다는 의견도 봤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두바이가 좋다는 의견에는 찬성입니다. 저 역시 두바이 부동산은 확실히 오를 것으로 봅니다. 애초에 두바이는 영주권 비자 취득을 위해 말레이시아 같은 곳과 비슷하게 부동산을 사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면 조세 피난처 혜택을 누릴 수 있죠. 그러니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 본다. 이 논리 이해합니다. 저도 알아요. 알고도 파타야를 고릅니다.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두바이 거리, 두바이의 적은 여가, 그리고 무엇보다 물가가 매우 비싸다는 점. 디테일하게 말하면 레스토랑을 잘 골라야 술을 마실 수 있다 같은 제약도 있고요.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크립토 지인들은 요즘 어떻게 움직이느냐면 두바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태국에 산다. 이 패턴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2달 사이 얘기인데 태국에서도 가상자산 매매에 대해 텍스 프리, 소득세 프리 방침이 나왔어요. 이런 태국의 장점이 많은데 그렇다면 굳이 두바이를 선택할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태국에는 즐길 것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도시 있으면 돌아가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바이에 있던 분들이 최근 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건 좀 홍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저희는 크립토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 합법이에요. 크립토로 태국 부동산을 사고 싶다면 꼭 연락주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해외 부동산 얼마부터 투자할 수 있나요? 자주 받는 질문인데 극단적으로 말해 1억을 바로 낼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년에 수익률 30%도 됩니다. 쉽죠? 물론 프리빌드에 한정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답은 1억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작년 12월 파노라투 에스트리아 원베드를 약 3억에 프리빌드로 샀습니다. 올해 12월 예정이고요. 그 파노라투 최근에 4억 5천에 팔아달라는 오퍼가 왔습니다. 구매한 지 1년도 안 됐고 아직 미완공인데 벌써 50% 상승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1억 5천 이익입니다. 저는 지금 팔 생각은 없지만 바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물건만 잘 고르면 저는 두바이보다 파타야가 훨씬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같은 타이밍에 리비에라 프리빌드도 1억 2천에 샀고 최근 1억 6천 오퍼가 왔습니다. 4천만 원이죠. 1년 미만 프리빌드 투자만으로 2억 이익이 발생 가능한 셈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판단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수억 원을 꼭 준비하지 않아도 해외 투자 가능합니다. 다른 고객 사례로는 리비에라 스튜디오를 리세일로 1억에 사서 2개월 만에 1억 3천 오퍼가 온 케이스도 있었어요. 3천 이익이죠. 물론 태국의 정세 같은 변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례가 실제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직장인이라고 해외 부동산을 포기하는 건 아깝다고 봐요. 자, 여기까지 비트코인, 포켓몬 카드, 해외 부동산 얘기를 했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유자금별 액션, 플랜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모두 공통 베이스로 생활방어자금 2억은 현금으로 유지합시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든 5천만 원 정도 모으기, 30대는 1억에서 2억, 40, 50대는 3에서 4억,
그리고 노후까지 생각하면 2에서 3억. 이건 나이와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확보해두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돈은 투자 신탁이나 환투자 같은 데 넣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들고 계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지 않은 분이라면 먼저 비트코인이에요. 이건 우리 생의 마지막 인생 역전 기회라고 봅니다.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비트코인은 조금씩이라도 매달 꾸준히 사두자는 겁니다. 그리고 포켓몬 카드는 용돈벌이 정도 목적으로. 지금은 뭘 사도 오른다고 봅니다. 다만 익절 라인만 명확히 정해두면 부업으로도 괜찮죠. 부동산은 1억 정도를 바로 쓸 수 없으면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봅니다. 낡고 손상된 저가 매물은 싸게 살 수 있어도 비싸게 팔기 어렵고 유동성이 낮다는 점에서 비추천입니다. 그럼 중규모 여유자금, 대략 1억에서 3억이 있는 분들은 비트코인 적립을 기본으로 하락 타이밍에 적립을 늘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포켓몬 카드와 부동산은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4, 포켓몬 카드 4, 부동산 2, 포트폴리오를 기본으로 하세요. 해외 부동산은 프리빌드부터 시작해보셔도 좋고요. 포켓몬 카드는 절판품 중심으로 집중 매수하는 스타일을 권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남에게 운영을 맡기는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직접 생각하고, 직접 컨트롤하고, 직접 책임지고, 직접 납득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진짜 자산 방어술이라고 봅니다. 이 영상에서 꼭 기억해주세요. 통화는 희석됩니다. 물건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 재밌었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강의 포트폴리오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제가 무료로 자산운용 관련 가벼운 조언도 드립니다. 질문 주시면 답할 수 있는 건 성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과 포켓몬 카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세대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거부감부터 갖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포켓몬 카드가 좋아요? 지금 비트코인은 어때요? 같은 질문은 공식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카톡으로 유튜브에서는 공유할 수 없는 부동산 정보나 매물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